종목 발굴의 달인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투자 핫플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. 위원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첫 번째로 하나오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역시나 정말 무서운 조선주입니다. 계속해서 12만 원 목전까지 또 신고가 경신 나왔습니다. 6월 16일에 언급해 주셔서 43%대 상승률 목표가 달성까지 나왔는데 그냥 홀딩 해야겠죠? 일단은 뭐 여전히 조선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중에서 역시 하나오션이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즘에는 후발주들도 상당히 더 신고가가 연일 나온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. 어제도 현대중공업이 또 MRO, 미국 MRO의 수주를 첫 번째 수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계속해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확장되는 이런 수주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본격적인 그런 구간이고요.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뭐 LNG라든지 뭐 추가적인 MRO, 군함 여러 가지 또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뭐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서 아직까지는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뭐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업은 여전히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주들 하나씩 열어볼게요.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하이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. 하이브의 경우에도 2분기 호실적에 나흘 연속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목표가 37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. 오너 리스크는 여전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? 물론 이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주들보다도 좀 많이 좀 상승하지 못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요.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나름 무난하게 좀 잘 나왔었고요. 특히나 아직까지 뭐 BTS 완전체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던 실적인 만큼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. 거기다가 또 올 하반기에 또 이제 한국, 일본, 미국, 라틴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4팀 정도 이상의 또 추가 그룹까지도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강화될 이런 또 아티스트의 라인까지 더한다면은 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낙폭과대한 그런 측면과 함께 최근에 오늘 수급도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른 엔터주들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이브도 조금 더 그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. 낙폭 과대주로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하이브 첫 번째 특징주로 골라주셨습니다. 두 번째 특징주로는 조선주 내에서는 HJ중공업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오늘장 또 신고가 경신 나왔고 기관의 매집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대장주 등극이 되는 걸까요? 사실 오늘까지 19거래 연속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선주 내에서도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과 함께 이 MRO 협력까지 더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역시 이제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충분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다가 이런 기관의 강한 매수세까지 좀 유입되고 있어서 물론 뭐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다소 조금 그런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조선주의 주도 업종으로서의 상징으로서 HJ중공업의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보면서 시세 흐름에 따라서 다른 조선주들도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놓고 보자 언급해 주셨고요.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장에서도 큰 이슈를 다뤘었던 쪽으로 두산 테스나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애플의 140조 원 규모의 투자 소식도 있었고 삼성전자의 계약 체결 소식까지도 있었습니다.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상한까지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는 장 초반 대비해서는 힘 좀 빠졌거든요. 다시 바닥권 가는 건가요? 예, 사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대규모 이 수주와 함께 그날 유일하게 상한가를 갔었던 회사가 바로 두산 테스나였었는데요. 뭐 연이어서 이제 애플과의 이런 또 칩 생산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이제 역시 넥스트레이드에서 뭐 초반 상한가까지도 갔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한번 나오고 또 재현됐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당일날 급등했었던 종목군들도 장 초반부터 약간 수급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좀 쏟아지는 특히나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의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일단 음봉의 모습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뭐 최초에는 좀 더 신선한 이런 상승세를 보였다면은 이게 재차 재현되다 보니까 이런 뭐 매물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. 현재로서는 일정 수준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좀 현재로서는 뭐 조금 이제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테슬라 이야기 나왔을 때도 삼성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 조선주 내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 있을까요? 예, 일단 사실 HJ중공 같은 경우 좋은데 아마도 이제 투자 경고를 곧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불편한 그런 위치라고 보여져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차분한 성광 밴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사실 이 회사는 피팅 회사고요. 주로 뭐 조선의 피팅 그리고 또 LNG 관련된 이런 피팅 쪽에 이미 뭐 북미 지역에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요.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이 여러 프로젝트의 투자자 모집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수출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EU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산 LNG 도입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.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관련된 프로젝트를 취임 초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왔었던 부분들인데요. 이런 것들이 본격화 됐을 때 역시 LNG 개발과 함께 이 피팅의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지난달 말쯤에 한번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관세, 철강 관세 우려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할 것이다. 그래서 수익성에 좀 회피가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.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그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도 관세라는 부분들도 이 비용 전가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가 그렇게 크게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 무엇보다 여러 조선 섹터 중에서 가장 최근에 좀 저상승했었던 그런 섹터로서 피팅 업체 대표주 성강밴드 대략 지금 33,000원대 수준에 있는데요.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번 뭐 진입을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지난 6월 달에 36,900원 고점이었는데요. 일단 37,000원 정도를 오늘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. 손절가격은 대략 10% 수준 한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간략하게 막간의 30초를 이용해서 펩트론이요. 오늘 나흘 만에 조정이 나오는 건데 여전히 그래도 30만 원 선이거든요. 간략하게 전략은요? 예, 일단 뭐 오늘 바이오가 전반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밤에 이제 일라릴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그것과 연결해서 아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무방은 몇 시죠? 2시 반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2시 반 무방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